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일요일 늦은 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내일부터 4월 26일부터 4월 30일이 금요일이에요.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4월 달의 마지막 주 증시가 또 열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러한 많은 단어들, 내용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한 주식 투자, 주식 공부 시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성장주, 가치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치주, 가치가 있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실적이나 매출 이익, 그러한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러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적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에요. 기업의 현재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가치주라 그래요. 또 성장주, 그러면 주로 기술주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수익 신장률이 앞으로 미래 발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지금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얘기합니다. 가치주에 비해서 현재 창출하는 이익이 적지만 주당 순이익 EPS라고 그럽니다. PER이라고 그러죠. PER, EPS 이러한 용어들은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현재는 낮지만 수익 규모와 비교할 때 주가가 높아서 PER과 PBR은 주가를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인데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PER이 높으면은 PR이 높은 편의 주식들은 주로 기술주들에 많고 또 성장주들의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를 보면 가치주,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나스닥, 다우, S&P 500 지수처럼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는 지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 표를 보시면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세계 탑 시장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시장이에요. 그래서 각종 지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항상 보는 것이 다우, S&P 500, 나스닥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소형주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중요하게 보죠. 또 그 오른쪽에 보면 S&P 500 그로스 지수라고 있어요. 이것은 성장주를 얘기합니다. 그로스가 성장이거든요. 식물을 씨를 뿌리고 조그만 모종을 심게 되면 점점 성장을 하죠. 자라죠. 그 그로스예요. 그 다음 맨 오른쪽은 S&P 500 밸류 지수예요. 이거는 가치주예요.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이러한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이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1W 수익률, 2W 수익률 돼 있어요. 1W는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week, W-E-E-K, 1week, 또 2wee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주 동안의 수익률, 2주 동안의 수익률. 사실 1주, 2주, 한 달, 두 달의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무리 짧아도 6개월, 1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다 참고를 하게 되죠. S&P 500이 일주일 동안 1.2% 올랐다는 얘기예요. 2주일 동안은 2.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S&P 500 그로스 지수, 성장주, 가치주 이러한 지수들 보면 이것이 10년, 5년 동안에 얼만큼 지수가 상승했는지 다우, 나스닥, S&P 500처럼.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저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수익률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고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고. 저는 절대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있어서는 많이 떨어져요. 특히 가치주, 가치가 있어서 좋겠죠.
그러나 5년, 10년의 수익률을 보잖아요. 이 지수 성장한 걸 수익률을 보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ER,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수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재 보면 삼성전자가 82,800원이에요. 그런데 EPS 주당 순이익을 보면 3,84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의 증권에 가면 삼성전자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PER이 21.56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을 산출한 것은 지난 4분기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21.56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올해 2021년 예상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3,841원에서 5,172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5,172원이면 주당 순이익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PER이 21.56배에서 16배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올해 EPS가 5,172원이라고 그런다면 현재 21.56배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82,800원이 아니라 11만 1,500원 정도 나와요. 약 11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TSMC와 애플과 함께 비교를 하자 그러면 PER이 TSMC는 지금 30이 넘어갑니다. 애플도 PER이 36 정도 됩니다. 이러한 몇 퍼센트 또 이런 몇 배 이런 것은 조금씩 항상 차이는 납니다. 모든 자료 보면요. 오늘 현재 자료 그리고 각 사이트를 다 보면 이런 PER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또 매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또 배당금, 배당 몇 프로 나온다 그러면 사이트마다 보면 배당 이 금액이 몇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것을 항상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TSMC와 애플의 비교를 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30배 이상을 안 간다 그래도 만약에 30배 이상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5만 원, 16만 원은 가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에 비하면 지금 8만 원대니까 완전히 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또 포스코, 또 한국전력, 또 이런 또 현대중공업, 또 은행주들, 국민은행, KB금융, 또 신한지주 이런 데가 많았잖아요. 미국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S&P 500 지수에 비슷합니다. 거기 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이 종목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인터넷주 카카오, 네이버 있죠. 또 2차 전지주 삼성 SDI 있죠. LG화학 있죠. 또 무엇보다도 1, 2등이 또 반도체주 아닙니까? 그 다음 바이오주 아닙니까? 바이오주 또 두 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S&P 500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지금은 많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라 그래요. 100만 원치 팔아서 과거에 있는 1등부터 10등까지 있던 그러한 종목들은 100만 원치 팔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벌었어요. 지금에 있는 탑 10 종목들은 100만 원치 팔면 평균 10만 원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 장사를 하는데 100만 원치 팔아서 3, 4만 원 남는 장사와 100만 원치 팔아서 10몇만 원씩 남는 장사와 어느 장사가 더 앞으로 성장성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국내에 있는 탑 10은 종목들이 기술주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고 또 영업이익률도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 저는 항상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작년부터 또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을 비롯한 또 뭐 팡플러스도 있고 좋은 종목들을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영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팔고 미국의 주식을 사라. 절대 아닙니다. 그 아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왔는데 그것을 왜 팝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기에는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미국의 국내 말고 미국의 좋은 주식들 또 삼성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은 주식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좀 더 효과가 있고 수익률 높고 또 분산 투자 효과 안정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삼성전자 안 좋아요. 파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S&P 500 지수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SPY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1993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28년째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1등으로 시가총액이에요. 약 400조. 이런 시가총액도 보면 사이트마다 금액이 시가총액의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SPY 400조 1등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과 나스닥의 대표 QQQ죠. 또 S&P 500의 대표 SPY예요. 그 수익률의 딱 중간이 삼성전자예요. 그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SPY 말고 그로스, SPYG, 그로스의 이니셜을 따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SPYG라고 있어요. SPY의 성장주만 묶었어요.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SPY 같은 경우는 탑 종목이 대부분 기술주입니다. 그것이 26%를 담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SPYG는 성장주 위주니까 49.15, 약 50%가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그러니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SPY는 S&P 500 지수 500개를 가져가지만 탑 종목이 26%를 담고 있지만 SPYG는 그거보다 더 기술주로 많이 담고 있어서 26%가 아니라 49%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P 500 밸류라고 있어요. 이것은 가치주를 위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일단 5년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SPYG 141%입니다. 수익률이. 그 다음에 S&P 500을 그대로 가져가는 SPY는 103%입니다. 떨어지죠? 140대 103이니까. 그런데 SPYV라고 있어요. 그것은 밸류의 이니셜을 따서 SPYG, SPYV 이렇게 돼 있어요. SPYG 이것은 S&P 500의 성장주를 모아서 가져가는 ETF예요. SPYV 그것은 밸류, 가치주를 모아서 가는데 60%밖에 안 돼요. 5년 동안의 수익률이 SPYG의 반도 안 됩니다. 141대 60이니까. 그러면 10년을 보면 대부분 정확히 나옵니다. SPYG 306% 상승을 했어요. SPY는 214%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SPYV는 127%. 그러니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를 모아서 가는 ETF가 수익률이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넣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SPY와 나스닥 사이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10년간에 344%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SPYG보다도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IVW라고 있어요. SPYG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SPY 아주 안전한 주식이죠. 미국이 대형 500개 회사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같은 SPY지만 성장주를 모아서 가는 것이 5년, 10년의 수익률을 보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도 삼성전자만은 못합니다. 삼성전자도 SPYG보다도 높아요. 나스닥보다는 낮지만. 그런데 SPYG가 있지만은 IVW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장주를 모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수익률도 보면은 5년, 10년 수익률 비교의 차트를 보면요. 조금도 틀림없이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성 종목이 거의 똑같아요. 구성 종목의 기술주 탑10이 SPYG는 49.15%, IVW는 49.13%, 그러니까 0.02% 차이 납니다. 구성 종목에 있어서. 그러니 아예 똑같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IVW가 약 3배 돼요. 다 똑같은데 약 33조. 그런데 SPYG는 11조. 근데 왜 차이가 나냐 하면 IVW는 블랙록, 세계 자산운용사 1등이죠. 블랙록에서 아이쉐어즈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상품이에요. 블랙록이 1등이에요. 2등이 뱅가드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3위예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동안 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QQQ, SPY 뭐 이런 걸 알았습니까? 그렇죠. 뭐 전혀 몰랐죠. 주식 투자하기 전에.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해지고 또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요. 거의 다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대부분 평생을 가게 됩니다. 단타 쳐서 돈을 잃는 사람들 외에는. 그거를 도박으로 접근을 해서 단타 치고 큰 돈을, 아까운 돈을 잃은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근데 떠났다가도 나중에는 다시 정석으로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1등 우량 종목, A급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꾸준히 평생 모아간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행과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하다 보면 1년, 3년 쌓이는 그 수익률을 보면요. 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빼서 누가 은행에 넣겠습니까? 그러니 꾸준히 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러한 이름들을 자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본으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PYG가 똑같아요. 이 성장률이. 그런데 IVW에 비해서는 약 11조, 33조 대 11조 3분의 1. 왜냐하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만들었어요. SPDR, SPYG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에셋 그러면 타이거잖아요. 코덱스 삼성이잖아요. 그 식으로 이러한 회사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블랙록은 아이쉐어즈 이름으로 IVW라는 ETF가 있고,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PYG라는 게 있는데 SPDR 이름으로 나가요. 대표적으로 SPY 세계 1등, 그것이 바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3위 되는 회사에 상장된 그러한 종목입니다. 연보수도 보면 SPYG가 0.04예요. 그런데 IVW는 연보수가 0.18, 훨씬 높죠? 배당도 SPYG는 0.9% 줍니다. IVW는 배당도 0.82. 그러니 연보수도 더 높고 배당도 더 적은데도 시가총액은 더 많아요. 그러한 이유는 블랙록 그 1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률도 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가치주, 성장주, 사실 이거를 구분한다 그러면 거의 전문가급이죠. 또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성공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죠.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 일반 직장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치주, 성장주 이걸로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는 이거 구분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면은 S&P 500 글로우스 지수가 있고 S&P 500 밸류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서 5년간의 10년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SPYG 성장주가 SPYV
가치주보다 수익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ETF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문가처럼 분석을 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닙니까? 그 반도체 보면은 저는 분석을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중에 이 회사가 괜찮구나 하고 몇 군데가 저는 눈에 들어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ETF를 묶어서 가야 평균적인 수익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안전한 ETF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5년, 10년간의 이 차이, 이 수익률 차이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성장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4월의 마지막 주, 내일부터는 성장주들, 기술주들, 세계 1등부터 애플부터 시작해서 또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목요일쯤인가 또 실적 발표가, 또 정확한 실적 발표가 나와요. 먼저 번에는 잠정 실적 발표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고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